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추모와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까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좀 저희가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그 학대로 인해서 지난해 10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분리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관련법은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인력 부족도 정인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온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문기관을 취재해봤는데요. 지난해 상담사 한 명이 담당한 아동학대 사례 수가 많게는 100건에 달했습니다. 결국 제도와 인력 문제가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이런 구조적인 배경을 우리가 바꾸려면 분명히 국회가 이제 법을 바꾸고 인력을 늘리는 일을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발의해온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발의하신 법안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예, 말씀해 주시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우선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 발견과 조치를 위해서 현재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범죄를 알게 된 경우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로 강화하였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매년 2만 내지 3만 건 정도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데 가해자의 76% 이상이 부모이고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더 많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재범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피해 아동 10% 이상에서 재학대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재학대 사례가 3.3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범을 포함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신고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올 3월부터 분리 조치가 가능하게 또 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조치로도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명시한 것은 개선된 부분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강하게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 기준이 혹여 담당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면피성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개최하고 아동쉼터나 보호기관 등을 현장도 가보면서 법과 제도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호기관들 간의 연계 문제, 사후 지원, 모니터링,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 특히 인력과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들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만 예방과 처벌의 강화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아동기본법도 곧 발의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대 부모가 강하게 부인하면 그 여부를 적극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국가 등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네, 이런 노력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을 또 어떤 곳에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을 이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 서영교입니다. 아동학대 방지 3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에 정인이 보호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해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을 분리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법으로는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데 72시간, 단 3일 동안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 3일 동안 분리해 놓고 조사하다 보면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다 정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72시간을 최소 일주일 동안은 가해자와 아동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 한 가지가 제가 발의한 첫 번째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이를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당하고 나도 꼭 조사를 하고 나면 바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는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학대당했는데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법안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필요하다면 보호기관 등등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법안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는 아동이 학대당했던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학대 사건은 보통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약을 사러 오는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 아니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집에서 부모가 거부하면 조사가 어려운 것이죠. 그 사이에 아동학대는 더 가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은 이런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때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학대 신고가 이루어졌던 약국이나 병원 등등에서도 조사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정인이 보호 3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좀 전에 저희가 서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관련 기관의 미흡한 대처 역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법안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예, 경찰들에게 도대체 3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3번이나 다 무혐의, 기각, 그래서 돌려보내고 끝내는 이 아이가 살해당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손 놓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발의했던 그 법안처럼 집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집에선 아이가 예를 들면 아파하지 않는다거나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거나 이렇게 되면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게 신고했던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혹시나 소송이 들어와서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 이 경찰이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쳤을 때 오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고 나라가 방어해주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인사의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인사의 불이익이 가지 못하게 하자. 즉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학대, 생명, 안전 등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는 경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들을 펼치고 수사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경찰과 상의를 해서 좀 더 경찰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을 만큼 제도적인 개선 꼭 좀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